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주도와 도내 의료기관들은 병상 추가 확보와 원스톱 진료기간 확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동입니다. 병동 간호사들이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9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로부터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바쁜 거는 계속 바빴어요. 바로 입원하고 응급실에서 깔려있는 환자도 있고요. 제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3군데의 병상 가동률은 29%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다음 주부터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제주도와 도내 의료기관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역부서와 감염병 전담병원 또 의사회가 발맞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움직이며 확진자의 입원, 치료, 전원 등을 위한 정보 공유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도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을 경우 일반 격리병상 280개를 추가 확보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진료와 검사,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100곳에서 14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과 민간병원이 확진자 전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거기 있는 인력들을 코로나 병상으로 몇 번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민간 병원에서 서로 이제 잘 받아주면서 유기적인 공정 시스템이 돼야.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71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1,079명이 추가됐습니다. 닷새 연속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5만 5천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은 제주가 189.3명으로 전국 평균 109.4명을 훨씬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확진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당시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심리를 요구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음 주 26일 재판 속행을 앞두고 유족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서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재판이 속행되는 68명에 대한 4.3 특별재심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심리 요구가 사상검증이라며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색깔론의 연좌제와 빨갱이 논란의 공포를 드러내며 모습을 나타내길 꺼린 유족들. 그러나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전체가 동의한다면 박수로 해가지고 우리 네 사람도 다 같이 무죄 판결이 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힘차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4.3 도민연대와 특별재심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재심 청구에 대한 사상검증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3과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4.3 피해자들에게 제주 검찰의 사상검증은 법적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4.3 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상검증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과 관련된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할 또 더 확인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죠. 이번 논란의 분수령은 오는 26일 이루어지는 속행 재판.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심리를 요구한 4명에 대해 재판 청구 자격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늘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햇볕이 강해서 어제보다 더웠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은 막바지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다가오면서 내일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맑다가 밤에 제주 서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활동량이 적은 밤 사이에 와서 주말에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있겠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은 5에서 20mm, 그 밖에 제주 지역과 추자도는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이 다가오는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2도, 동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밤 사이에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중문해 수욕장은 일요일에 이한류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피서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폭염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 장마철이 종료되는데요. 장마가 끝나도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시 송악산 유원지 일대의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일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송악산 일대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을 할 수 없게 돼 중국 자본이 추진하던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을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공약한 15분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 없이 트램 도입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트램이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기본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도시 기본계획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보상심의와 가족관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와 보상 금액,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 실종 신고의 청구 등을 맡게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도내 한 유통업체에 불법 취업한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초 제주에 단체 관광을 한다며 입국했다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달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잠적한 몽골인 22명의 체류기간 30일이 오늘로 끝나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시 2호 해수욕장 일대에서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2,700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3%이며 올 들어 5명이 숨지고 464명이 다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